안녕하세요. 오늘은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텃밭작물 5가지를 소개해 드릴 건데요. 조금 더 재미있게 시청할 수 있도록 1위부터 5위까지 작물을 소개해 드릴 거고, 마지막에 1위 작물을 소개해 드릴 거니까요. 끝까지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많은 분들이 50대 이상이세요. 저 같은 경우도 곧 있으면 50대가 되는데, 작년부터 고혈압약을 복용하고 있거든요.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렇게 혈압약을 먹게 되었는데, 그래서 더욱더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텃밭작물들을 올해 많이 심어 재배해 볼 계획이에요. 그리고 충분하게 운동도 하고 살도 빼가지고 올해 안으로 고혈압약을 끊어볼 계획입니다. 그럼 바로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5가지 작물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위 작물로 당근을 선택하였는데요. 당근에는 당근 대표 성분이라 할 수 있는 베타카로틴 성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성분은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고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당근에는 칼륨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이 칼륨 성분이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해주고 촉진해주기 때문에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근을 다양한 형태로 꾸준히 먹게 되면 혈압을 안정시키는 데 큰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혈압에 좋은 당근 언제 심어 재배할까요? 당근은 봄 재배도 가능하고 그리고 가을 재배도 가능해요. 봄에는 보통 3월 상순에서 4월 중순 사이에 심어주고요. 그리고 가을 파종 같은 경우에는 7월 달에 씨앗으로 파종합니다. 당근은 특이하게 씨앗 파종하는 대표적인 텃밭 작물이에요. 모종을 구입해서 심게 되면 당근은 뿌리 작물이다 보니까 기형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특히나 판매 목적으로 이 당근을 재배할 경우에는 꼭 모종이 아닌 씨앗으로 파종해가지고 당근 재배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당근 재배 과정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당근은 대표적인 광발화 씨앗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심어주시면 안 되고 아주 얕게 심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싹이 나올 때까지 겉흙이 마르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물을 주시면서 재배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혹시 그것 아셨나요? 당근은 뿌리 작물이라서 당연히 땅속에 있는 당근은 수확해 드시잖아요. 그런데 당근 잎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알레르기가 있다거나 이런 경우에는 먹을 수 없겠지만 당근 잎도 수확해 먹을 수 있으니까요. 올해는 뿌리인 당근뿐만 아니라 어린 당근잎도 수확해서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차후에 당근잎에 어떤 영양소가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그 어떤 방식으로 먹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차후에 영상을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4위 작물로 들깨인데요. 들깨는 텃밭에서 재배하는 작물 중에서 오메가3 성분이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는 텃밭 작물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오메가3는 대표적으로 혈압을 낮추고 혈관 건강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오메가3 성분뿐만 아니라 루테올린 성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성분이 혈압 상승을 억제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오메가3 같은 경우에는 혈관 건강뿐만 아니라 인지기능 개선에도 도움이 주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확실하게 도움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이렇게 4위 작물로 소개를 해드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의 주제가 혈압이라서 그렇지 전체적인 50대 이상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의 작물을 뽑는다고 한다면 이 들깨를 뽑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압 부분을 조금 더 중점적으로 고민해가지고 작물을 선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4위로 선정하게 되었고요. 혈압이 아닌 50대 이상의 전체적인 몸 관리를 위해서 한 가지 작물을 한번 심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 들깨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들깨는 언제 텃밭에 심을까요? 들깨는 보통 씨앗 파종의 경우에는 6월달 정도에 씨앗으로 파종하고요. 그리고 모종을 정식할 경우에는 7월달에 모종 정식을 합니다. 보통 씨앗을 6월달에 직파하는 형태가 아니고요. 6월달에 모종을 만들고 7월달에 옮겨 심기 작업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6월달에 봄밭에다가 씨앗을 파종하고 육묘를 한 달 정도 만들어 가지고 7월 달에 아주 심기를 하거든요. 그렇지만 텃밭 면적이 넓지 않다라고 한다면 씨앗 육묘를 직접 하지 마시고 7월 달에 건강한 모종을 구입해 가지고 심어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사 경험이 어느 정도 있거나 또는 텃밭 규모가 어느 정도 된다라고 한다면 들깨 같은 경우에는 씨앗 파종 후 싹도 잘 나고 그리고 생명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렇게 봄밭에서 육묘했다 하더라도 옮겨짓기 하는 과정에서 들깨 모종이 죽거나 이런 경우가 거의 드물어요. 그리고 7월달 하게 되면 대표적으로 비가 전국적으로 많이 내리는 장마철이기 때문에 더욱더 들깨 모종 옮겨 심기가 편하거든요. 이런 이유에서 어느 정도 경험이 있고 텃밭 면적이 좀 넓다라고 한다면 비싼 모종을 구입해서 심기보다는 들깨 모종을 직접 육묘해가지고 옮겨 심기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7월달에 아주 심기한 들깨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10월 한 중순 정도에 진행을 해요.
보통 설이 내리기 전까지 수확을 마무리하는데요. 들깨 재배 같은 경우에는 참깨와 달리 참 쉬운 것이 이렇게 장마철에 옮겨 심기를 하고 좀 추운 시기인 10월 달에 수확을 진행하다 보니까 들깨를 베고 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실내로 옮겨서 말리거나 또는 비닐을 씌워가지고 말리지 않고 그대로 벤 상태에서 봄밭에서 말려주는 편이에요. 워낙 10월달 햇볕량이 풍부하고 날씨도 약간 선선하면서 건조하기 때문에 들깨 말리기가 정말 좋거든요. 이후에 들깨를 잘 털어가지고 들기름을 짜 드시면 되는데요. 삶거나 볶아서 짜지 마시고요. 생들기름이라고 해가지고 볶지 않고 짜주는 방앗간이 있거든요. 이와 같은 방앗간을 찾으셔가지고 들기름을 짜시게 되면 더욱더 건강하게 이 들기름을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들깨 재배가 또 좋은 것이 당근과 마찬가지로 들깨뿐만 아니라 깻잎이라고 보통 불리죠. 들깨잎도 수확해 먹을 수가 있기 때문에 들깨를 이렇게 7월달에 심게 되면 들깨와 들기름 그리고 깻잎까지 수확해 드실 수가 있습니다. 3위 작물로 비트인데요. 비트는 질산염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어가지고 혈관을 확정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타인 성분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성분은 혈액순환을 개선해서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혈압에 좋은 비트는 또 언제 씨앗이나 모종으로 심어 재배할까요? 씨앗으로 파종할 경우에는 3월 하순부터 4월 달에 씨앗 파종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을 재배도 가능해요. 가을 재배를 할 경우에는 씨앗으로 8월 달에 파종해 주시면 됩니다. 비트 또한 뿌리 작물이기 때문에 웬만하면 씨앗으로 파종해 주시는 것을 추천드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많은 면적에다가 이 비트를 심어 재배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올해 처음 이 비트를 재배해 본다라고 한다면 모종 정식도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당근보다는 이렇게 모종을 심었다 하더라도 비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기형적으로 자라지 않더라고요. 물론 비트를 좀 더 큼직하고 모양새 있게 키워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씨앗으로 파종해 주시고요. 작은 텃밭에 소량으로 재배해 볼 목적이라고 한다면 모종으로 심어 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비트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씨앗 파종보다 좀 늦게 심을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재배 기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 보니까 텃밭 활용도도 높여줄 수가 있는데 보통 봄에는 4월달과 5월달 언제 모종을 심어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그리고 가을에 모종을 심을 경우에는 보통 김장 배추나 김장 물을 심어주는 시기라고 할 수 있는 8월 하순 정도에 모종을 심어주시면 됩니다. 비트 또한 뿌린 비트만 수확해 먹는 경우를 종종 보는데요. 비트는 잎까지도 수확해 먹을 수 있는 작물이기 때문에 잎까지 수확해 드시고요. 그 양이 많다라고 한다면 녹즙을 짜가지고 먹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2위 작물로 브로콜리인데요. 브로콜리에는 칼륨, 칼슘, 비타민 C와 같은 다양한 영양소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와 같은 성분들이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도움을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브로콜리에는 설퍼라판이라는 특별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든요. 이 성분이 혈압을 조절해주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브로콜리를 꾸준히 먹는 것만으로도 혈압을 낮추고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해주는데 아주 많은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브로콜리 또한 텃밭에서 충분히 심어 재배할 수 있는 작물인데요. 오늘 5가지 작물 중에서는 가장 키우기 어려운 작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쉽게 이 브로콜리를 심어 재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방법을 간단하게라도 소개를 해드리면요. 브로콜리는 보통 봄 재배와 가을 재배를 할 수가 있는데 벌레 피해가 워낙 많다 보니까 사실상 농약 없이는 재배 불가능한 그런 텃밭 작물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을 재배는 그냥 포기하고 봄 재배만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통 브로콜리 하게 되면 씨앗 파종부터도 물론 할 수 있지만 작은 텃밭의 경우라고 한다면 씨앗 파종보다는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브로콜리 모종 심는 시기를 4월달이나 5월달로만 알고 계신 경우가 많으세요. 그렇지만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4월 중순부터 충분히 이 모종을 심어 재배할 수가 있기 때문에 4월달이나 5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이렇게 3월 중순부터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주세요. 이렇게 이른 봄에 브로콜리 모종을 심어주게 되면 브로콜리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청벌레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을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라고 한다면 너무 추운 시기에 이 브로콜리 심었기 때문에 보통 나비가 출현한 시기가 4월달 정도이고 본격적으로 알을 까는 시기가 5월달 정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브로콜리를 농약을 주지 않고선도 충분히 재배를 이어나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혈압 건강에 좋은 브로콜리를 유기농으로 한번 재배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4월달이나 5월달까지 기다리지 마시고 꼭 3월달에 모종을 구입해서 심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좀 추운 지역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3월달에 브로콜리 심기가 좀 어려우실 거예요.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비닐 멀칭을 하기 전에 브로콜리 모종을 심고 그 이후에 배색 비닐을 씌워주시게 되면 마치 그 안이 작은 비닐하우스처럼 되거든요.
그러면 이른 봄에도 이 브로콜리 모종을 심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와 같은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꼭 이른 봄에 이 브로콜리를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브로콜리가 건강에 정말 좋은데도 불구하고 많은 텃밭에서 심어 재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조금 심는 시기에 대해서만 고민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이 브로콜리를 유기농으로 재배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브로콜리는 하나의 모종에서 하나의 브로콜리만 수확해 먹을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신 경우가 참 많은데요. 잘만 하면 이렇게 3월 중순에 심어가지고 장마가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6월달까지도 지속적으로 수확해 먹을 수 있는 것이 이 브로콜리이기 때문에 다음에는 브로콜리 모종 하나를 심어가지고 그 하나의 브로콜리 모종에서 10개 이상의 브로콜리를 수확해 먹을 수 있는, 말 그대로 지속적으로 브로콜리를 수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영상도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1위 작물로 아스파라거스인데요. 혈압에 좋은 텃밭 작물을 공부하다 보니까 아스파라거스 안에 정말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영양분이 정말 다양하게 함유되어 있더라고요. 그 중에서도 루틴, 칼륨, 엽산 같은 성분이 있는데요. 루틴 성분 같은 경우에는 혈관을 강화해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칼륨 같은 경우에는 당근 효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배출시켜주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엽산 성분 같은 경우에도 혈액 생성에 필수적인 성분이라 할 수가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호모시스테인 수치를 낮춰서 혈관을 건강하게 유지시켜줍니다. 이렇게 혈압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제가 1위 작물로 선정한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바로 오늘 소개해드리는 5가지 작물 중에서 유일하게 여러 해살이 작물이에요. 잘만 하면은 한 번 심어가지고 15년 동안 아무것도 해주지 않아도 꾸준하게 이른 봄부터 장마가 시작되기 전인 6월달까지 지속적으로 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해 드실 수가 있거든요. 말 그대로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당근이라든지 들깨나 비트, 브로콜리 같은 경우에는 한 번 심어서 한 번밖에 수확을 못하고, 그리고 수확하는 것도 한 차례에 그치지만 아스파라거스는 중부지역 기준으로 했을 때 이른 봄인 3월 하순 정도부터 지속적으로 수확을 해가지고 몇 차례에 걸쳐서 수확 진행할 수가 있거든요. 보통 이렇게 여러 해살 작물이 이른 봄에 수확을 진행하는데 한 차례만 수확하고 마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몇 차례 수확한다 하더라도 날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그 수확량이 현저히 줄거나 또는 입가주의가 억제져서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 아스파라거스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확만 한다라고 한다면 꽤 오랫동안 수확 진행할 수가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아직까지 텃밭에 이 아스파라거스를 키우고 있지 않다라고 한다면 올해 한번 꼭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스파라거스는 구근 심기와 그리고 모종 심기가 모두 가능해요. 그렇지만 보통은 3년 정도는 키워야지만이 아스파라거스를 수확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하면 4년근이나 5년근에 아스파라거스 구근을 구입해서 심어주시게 되면 잘만 하면 그 해에도 수확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성장성이 좋은 그런 텃밭 작물이니까요. 여러 해살이 작물임을 고려하셔가지고 텃밭 한 공간에다가 아스파라거스 밭을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구근이 조금 부담스럽다라고 한다면 3월 중순만 되더라도 이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판매하니까요. 시장에서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구입해서 심거나,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충분히 이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구입할 수 있으니까요.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구입해가지고 3월 하순이나 4월 달에 심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물론 이렇게 아스파라거스 모종을 심었을 경우에는 그 해에는 수확하지 못하고 다음에도 아마 수확하지 못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요. 나는 빨리 아스파라거스를 맛보고 싶어 라고 한다면 역시나 구근 심기를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될 만한 텃밭 작물 5가지를 소개해드렸고, 조금 재미있게 시청하실 수 있도록 순위까지 매겨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 보았는데요. 사실상 텃밭에 자라고 있는, 그리고 제철 과일이나 제철 채소는 거의 대부분 혈압 관리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작물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본인이 텃밭에 키우고 있는 작물이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유기농으로 재배하셔가지고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아마도 혈압 관리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먹는 것뿐만 아니라 혈압 관리를 위해서는 규칙적인 운동과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그리고 충분한 숙면이 정말 도움이 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이 3가지를 지키기 위해서 요즘 각별하게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이 숙면인 것 같아요. 영상 촬영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밤에 깊은 잠을 못 자고 일어나가지고 영상을 촬영하거나 또는 대본을 만드는데요. 저도 올해는 이와 같은 습관을 조금 더 버리고 혈압약도 점점 줄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